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이 현물 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 즉 정비사업 조합의 종전부동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예규가 변경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이 내용 끝까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재건축 조합이 현물 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 즉 정비사업 조합의 종전부동산 평가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 예규가 변경이 됐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일단은 한번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A법인이 있었습니다. 즉 A법인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인데 이 A법인은요. 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인데 우리가 재건축 사업은 보통 여러분 처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신탁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고 이러면서 이렇게 과정이 흘러가잖아요. 이 사항과 관련돼서 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인 A법인은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또 이제 그 과정 하면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평가와 관련돼서 당초 내용인 2013년 8월 1일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이죠. 이 날짜를 가격 시점으로 한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인세를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2016년 7월 1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그 감정평가를 소급을 해서 실시해가지고 이 소급한 감정가액을 기준, 즉 가격 시점이 당초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이 아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2016년 7월 13일을 가격 시점으로 한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해 법인세에 대한 경정 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당해 처분청은 당초에 이 경정 청구와 관련돼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 심판이 진행이 됐는데 조세 심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A법인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손을 들어준 사안입니다. 자, 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재건축 조합이 현물 출자로 취득하는 당의 토지의 취득 시기, 즉 종전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재부 예규가 2020년 11월 24일 날 그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현물 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보통 우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신탁등기보다는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이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내용은 즉 종전부동산에 대한 그 평가 기준 시점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그 평가는 언제부터 적용을 하느냐? 이 회신이 나가고 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는 분부터 적용을 해라. 즉 2020년 11월 24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는 분부터 당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가격 시점으로 한 그 종전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라라고 해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한 사안인데요. 첫 번째,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분에 대해서도 내용처럼 당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평가 가격 시점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용을 하라는 그 안이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2020년 11월 24일 이전 관리처분 계획 인가분에도 적용을 하되 단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즉 당의 사례처럼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법인세를 신고를 한 다음에 추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감정가액을 실시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경정 청구하는 경우에도 받아들여 줘라라는 게 두 번째 안이고 세 번째 안은 현행 유지해라. 그냥 2020년 11월 24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 적용을 해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 중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재부가 답변을 한 사안입니다. 즉 보시면은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이 내용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은 상기 이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제 인가받은 재건축 조합이 당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 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를 우리 종전
그 얘기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한 그 감정가액을 당해 법인의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해서 법인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따라 조합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예규를 따라야 된다. 즉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즉 이때를 가격 시점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종전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해서 법인세를 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건축 조합이요. 이 2호 두 번째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을 한다라는 즉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가격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한 그 감정가액을 종전 부동산에 대한 가액으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고 해서 이제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이때 과세관청은 어떻습니까? 상기 2호 기준, 즉 비록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더라도 정상적으로 종전 예규에 따라 가지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 부동산을 평가하고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하고 나서 추후에 당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액을 소급해서 정상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당해 그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경정 청구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사안입니다.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이제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을 가격 시점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 받은 그 종전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당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가격 시점으로 해가지고 소급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경정 청구를 하더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내용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과 관련돼서 혹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여러 이제 분산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과 관련돼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세금과 관련된 내용도 좋고 세금이 아닌 내용도 좋습니다. 항상 저희 자담세무회계로 문의 주시고 항상 저희와 인생 얘기도 같이 하시면서 하루하루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많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항상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항상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이 재건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이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항상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이 현물 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 즉 정비사업 조합의 종전 부동산의 평가 시기에 대해서 최근 변경된 기재부의 예규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손경 세무사였습니다.